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15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중 3천 명 이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후각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후각장애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후각미각연구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전국의 동료 의사들과 함께 후각장애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라면 냄새가 안 나고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도 못 맡게 되고 심지어 화장실 악취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코막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난주에도 70대 환자분 한 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깜빡하셨는데 가스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셔서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찼던 겁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드문 게 아닙니다. 실제로 후각장애 환자 중 약 15%가 이와 비슷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약 25%가 후각 기능이 정상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4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후각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냄새 잘 맡는데요? 라고 하시던 분이 후각 검사를 해보니 정상의 3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0%에서 후각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후각장애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의 후각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후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5년 내 사망 위험도가 정상인보다 3배 높다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3,000명이 넘는 노인을 10년간 추적했는데 후각 기능이 가장 나쁜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각이 떨어지면 상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스 누출을 감지하지 못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남자 환자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시다가 냄비가 타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타는 냄새로 바로 알았을 텐데 그날은 연기가 자욱해질 때까지 모르셨대요. 다행히 배우자분이 눈치채서 큰 불은 안 났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2배 높다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90% 이상에서 후각 기능 저하가 동반된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파킨슨병의 경우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4년에서 6년 전부터 이미 후각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후각 검사로 파킨슨병 고위험군을 89%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감각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후각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이 떨어지면 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후각장애가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전혀 못 맡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요즘 김치가 덜 맵네 하고 넘기고 이 음식간이 싱겁네 하며 소금을 더 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이 냄새 안 나세요? 라고 물어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자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음식 솜씨로 유명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엄마 요리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의 후각이 떨어져서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냄새로 간을 맞추던 감각이 사라지니 소금을 계속 더 넣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너무 짜다고 말하게 된 거죠.
특히 위험한 건 후각이 떨어지면 미각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낄 때 실제로는 미각보다 후각의 역할이 훨씬 큽니다. 미국 록펠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맛의 약 80%는 사실 냄새에서 온다고 합니다. 혀로 느끼는 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기본 맛뿐입니다. 라즈베리와 딸기를 구별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별하고 된장찌개와 청국장찌개를 구별하는 건 모두 후각 덕분입니다. 그래서 후각장애 환자분들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다, 체중이 줄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후각장애 환자의 평균 체중이 정상인보다 2~3kg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후각을 잃으면서 음식 만드는 즐거움을 완전히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간을 맞출 수가 없고 된장찌개 냄새로 완성 여부를 판단하던 감각이 사라지니 요리 자체가 고역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후각장애 환자의 약 43%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상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약 15%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꽃향기를 맡는 기쁨, 손자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갓 빨래한 이불 냄새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72세 남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 냄새,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그냥 뭔가 따뜻한 걸 먹는다는 것 외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후각장애는 단순한 감각의 문제를 넘어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냄새를 못 맡으니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도 모릅니다. 땀 냄새, 입 냄새를 알 수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실제로 후각장애 환자 중 약 30%가 사회활동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후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도성 장애, 다른 하나는 감각신경성 장애입니다. 전도성 장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냄새를 맡는 신경 자체는 멀쩡한데 냄새 분자가 그 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비염으로 코가 막혔거나 축농증으로 콧속이 부어있거나 코 안에 물혹이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있거나 비갑계가 비대해져서 공기 통로가 좁아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치료하면 후각도 대부분 회복됩니다. 문제는 감각신경성 장애입니다. 이건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감기와 독감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코 안쪽 천장에 있는 후각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의 85% 이상이 후각 저하를 경험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 안쪽, 정확히는 코의 가장 높은 부분, 양쪽 눈썹 사이, 뒤쪽 깊은 곳에 후각상피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습니다. 크기는 양쪽 합쳐서 우표 한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공간에 약 500만 개의 후각 수용세포가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냄새 분자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후각세포는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된 신경세포입니다. 뇌에서 직접 나와서 코 안쪽 점막 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오염 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 있고 손상받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생도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60일마다 새로운 후각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 세포들을 파괴하면 냄새를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코의 후각세포는 작은 안테나 같은 겁니다. 이 안테나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냄새 신호를 잡아서 뇌라는 방송국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폭풍이 지나가면서 이 안테나들이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겁니다. 안테나가 망가지면 신호를 잡을 수 없듯이 후각세포가 손상되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감기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면 후각신경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후각신경은 뇌 밑 두개골의 작은 구멍들을 통과해서 코로 내려오는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이 신경들이 찢어집니다. 특히 뒤통수를 세게 부딪히거나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를 강하게 부딪힐 때 위험합니다. 한 65세 남자 환자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뒤통수를 다치셨는데 다행히 큰 출혈이나 골절은 없었지만 후각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후각신경이 두개골 바닥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외상성 후각장애는 안타깝게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 흡연을 하면 화학물질이 후각신경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이 후각상피를 손상시키고 후각세포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 40년 이상 담배를 피우신 분들 중 상당수가 후각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후각세포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후각세포 수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후각신경에서 뇌로 가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섬유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관리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당뇨병도 후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는데 후각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도 막히거나 손상됩니다. 그러면 후각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 중 약 30에서 40%가 어느 정도의 후각 저하를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요독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신경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후각신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도 후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후각세포의 재생도 느려집니다. 아연이나 구리,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도 후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아연은 후각세포의 기능과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노인분들 중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거나 편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도 후각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일부 항생제, 고혈압약 중 일부,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냄새가 안 난다면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후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는데 이게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도 축적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90% 이상이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후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는데 이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후각을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후각 검사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각 소실증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특효약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손상된 후각신경을 약물로 즉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첫째, 후각신경은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생되는 신경입니다.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이 안 되지만 후각신경은 다릅니다. 느리긴 하지만 새로운 후각세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후각상피에는 기저세포라는 특수한 줄기세포가 있어서 이 세포들이 계속 분열해서 새로운 후각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둘째, 후각훈련이라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토마스 후멜 교수 연구팀이 2009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4개월간 하루 2회 후각훈련을 실시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후각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이후 전 세계 여러 연구팀에서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6개월간 후각훈련을 한 환자의 67%에서 후각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장애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후각신경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뇌의 후각 처리 부위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후각세포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후각 훈련은 간단합니다. 레몬, 장미, 정향, 유칼립투스 같은 강하고 뚜렷한 냄새를 하루에 두세 번, 각각 10에서 15초씩 집중해서 맡는 겁니다. 냄새가 안 나더라도 이건 레몬 냄새야라고 생각하면서 맡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재활치료처럼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하듯이 후각신경을 회복시키려면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감기 후 4개월간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셨는데 3개월간 꾸준히 후각 훈련을 하신 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식초 냄새가 느껴지더니 한 달 후엔 커피 향도 느껴지고 6개월 후에는 70에서 80% 정도 회복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62세 여자 환자분은 코로나19 후 후각을 잃으셨는데 처음엔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각 훈련을 권유드렸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는데 2개월쯤 지나니까 김치 냄새가 살짝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로 더 열심히 하셔서 5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셋째,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걸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원인이라면 항염증제나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코 안쪽 염증을 줄여서 후각신경까지 냄새 분자가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보통 3-4주 정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원인이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같은 알레르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실내 습도를 45% 이하로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 안에 물혹이 있다면 내시경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물혹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코 점막이 부풀어 올라 생기는 건데 이게 공기 통로를 막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수술로 물혹을 제거하면 즉시 후각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장애의 경우 경구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증을 빠르게 줄여서 후각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1-2주 정도 사용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A도 후각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후각세포는 상피세포의 일종인데 비타민 A가 상피세포의 분화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해로우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한방 이비인후과에서는 한약 치료와 침, 뜸 치료를 병행한 결과 특히 감기 후 후각장애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약이 빗점막의 부종을 줄이고 후각신경세포의 재생을 돕는다는 겁니다. 침 치료는 코 주변의 영양혈, 인당혈, 합곡혈 같은 혈자리를 자극해서 코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2회, 8주간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이 대조군보다 후각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한약 증류액을 비강 내에 점적하여 후각세포가 분포된 영역을 자극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후각장애가 생긴 지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 경험상 1개월 이내에 오신 분들은 약 70에서 80%가 호전됩니다. 3개월 이내라면 약 50에서 60%, 6개월 이내라면 약 30에서 40% 정도가 호전됩니다. 1년이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후각신경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뇌의 후각 처리 부위도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는 나았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느끼신다면 최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오실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후각 훈련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후각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연 섭취입니다. 아연은 후각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후각 수용체의 활성화, 신경신호 전달, 후각세포의 재생에 모두 아연이 필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약 80%에서 후각 저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굴에 아연이 가장 많습니다. 중간 크기 굴 6개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호박씨는 한 줌이면 하루 권장량의 약 20%를 섭취할 수 있고 잣, 해바라기씨,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0mg, 여성 기준 8mg 정도입니다. 다만 과도한 아연 보충제 복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루 40mg 이상 장기 복용하면 구리 결핍이 올 수 있고 면역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고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타민 B12와 엽산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후각신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수초, 즉 신경을 감싸는 절연막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신경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 10%에서 15%가 B12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12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계란, 우유, 치즈, 요구르트에 B12가 많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김,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에 필수적입니다. 후각세포가 계속 새로 만들어지려면 엽산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엽산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오렌지, 바나나에도 많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후각장애의 많은 경우가 염증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메가3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어서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가장 많습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 아마씨, 들깨에도 오메가3가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 전환율이 낮으므로 생선을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코 점막이 건조하면 후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냄새 분자가 후각세포에 잘 닿으려면 점막이 촉촉해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2회 약국에서 파는 코세척 용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코 안쪽의 먼지, 알레르겐, 세균을 씻어내고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킵니다. 후각신경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후각 기능이 더 좋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은 또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일석이조입니다. 여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연기의 화학물질이 후각세포를 계속 손상시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후각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타르는 코 점막에 쌓여서 냄새 분자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금연 후 6개월이면 후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물론 수십 년간 피우신 분은 완전 회복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금연하면 더 이상의 손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과도한 음주도 피하세요. 알코올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경 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음하면 다음날 후각이 둔해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매일 과음하는 건 후각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덟째, 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코와 이마에 5분에서 10분간 올려두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후각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후각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열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후각세포의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후각장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냄새 안 나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틀린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못 맡게 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어도 후각이 정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감기 나으면 후각도 자동으로 돌아오겠지. 대부분은 그렇지만 약 10%에서 20%는 감기가 다 나은 후에도 후각장애가 남습니다. 감기 후 2주가 지나도 냄새가 안 난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매운 거나 독한 냄새는 맡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건 착각입니다. 고춧가루나 암모니아 같은 자극적인 냄새는 후각신경이 아니라 3차 신경이라는 다른 신경으로 느끼는 겁니다. 매운 냄새를 느낀다고 해서 후각이 정상인 건 아닙니다. 넷째, 코막힘만 없으면 후각은 정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가 안 막혔는데도 후각신경이 손상돼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섯째, 후각장애는 위험하지 않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각장애는 화재, 가스 누출, 상한 음식 섭취 등의 위험을 높이고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치료해봤자 소용없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후각 훈련을 하면 상당수가 회복됩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후 후각장애는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후각 검사는 복잡하고 비싸다. 후각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냄새 카드를 맡아보고 구별하는 검사로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입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에서 4번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의식적으로 냄새를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백엔잎 냄새, 이불 냄새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이때도 3번에서 4번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침 공기의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계절마다 공기 냄새가 다릅니다. 봄에는 흙내음과 꽃향기가, 여름에는 풀 냄새가, 가을에는 낙엽 냄새가,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 냄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미각과 후각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음식 냄새에 집중해 보세요. 커피를 끓이신다면 커피 원두 봉지를 열 때 나는 향을 10초 정도 천천히 맡으세요. 눈을 감고 집중하면 더 좋습니다. 계란을 부치거나 밥을 데우면서도 각각의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된장국을 끓이신다면 된장을 풀 때 나는 향, 끓기 시작할 때의 향, 다 끓었을 때의 향이 모두 다릅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오전 중 9시에서 11시 사이. 하루 중 한 번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따뜻한 물수건을 만드세요. 물을 45도에서 50도 정도로 데워서 수건을 적시고 물기를 짜서 코와 이마에 올려두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 3회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에 아로마 오일이나 에센셜 오일이 있다면 티슈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맡아보세요.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 유칼립투스 같은 향이 좋습니다. 각각 10초씩 집중해서 맡으세요. 점심, 식사 시간. 식사하기 전 음식이 담긴 그릇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밥, 김치 등 각각의 냄새를 구별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도 한 번 더 냄새를 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맛과 향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맛의 대부분은 사실 향입니다. 코로 느끼는 향과 입안에서 느끼는 향이 합쳐져서 맛이 됩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세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게 바로 후각 훈련이 됩니다. 오후 후각 훈련의 골든타임 2시에서 4시 사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후각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레몬, 장미, 정향, 민트 이렇게 4가지 서로 다른 냄새를 준비하세요. 시중에 후각 훈련 키트도 판매되고 있으니 그걸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각각을 10초에서 15초씩 집중해서 맡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냄새가 잘 안 나더라도 이건 레몬이야. 상큼하고 새콤한 향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맡는 겁니다. 뇌에서 그 냄새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후각신경을 자극합니다. 한 가지 냄새를 맡을 때는 15초 정도 집중하고 다음 냄새로 넘어가기 전에 30초 정도 쉬세요. 커피 원두를 코에 가까이 대고 한두 번 킁킁거리면 후각이 리셋됩니다. 이렇게 4가지 냄새를 한 세트로 하는데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냄새나는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에 있는 걸 활용하세요. 커피 원두, 계피가루, 치약, 비누, 오렌지 껍질,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바닐라, 에센스 등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2주, 4주, 6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희미하게나마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복의 신호입니다. 오후 산책 시간 3시, 5시 사이, 날씨가 좋을 때. 날씨가 좋은 날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세요. 걸으면서 주변의 냄새에 집중하세요. 꽃향기, 풀냄새, 나무 냄새, 흙내음,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 빵집 냄새 등 일상의 다양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으세요.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다가 꽃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향을 맡아보세요. 장미, 개나리, 진달래,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피는 꽃들의 향을 즐기세요. 자연의 향기가 최고의 후각 훈련입니다. 저녁, 식사 및 휴식. 저녁 식사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냄새에 집중하세요. 특히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된장찌개 향 좋지?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후각을 확인해 보세요. 저녁 7시에서 9시 2번째 후각 훈련. 오후에 했던 후각 훈련을 저녁에 한 번 더 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4가지 냄새를 각각 10초에서 15초씩 맡으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9시에서 10시.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코 세척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 점막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 4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 세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이나 시판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7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맡은 냄새 중 기억에 남는 걸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커피 향이 좋았어.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어. 이런 식으로요. 후각은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냄새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후각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말 루틴. 주말에는 시간을 좀 더 내서 산이나 공원, 식물원에 가보세요. 자연의 다양한 냄새를 맡는 게 최고의 후각 훈련입니다. 소나무 향, 흙내음, 꽃 냄새, 나뭇잎 냄새, 풀 냄새를 천천히 즐기세요. 요리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 계피, 정향, 카레가루 등 각각의 향을 구별하면서 요리하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각 향신료를 따로 맡아보고
요리에 넣었을 때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도 후각 훈련의 기회입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 배, 귤 등 각각의 향을 맡아보세요. 생선 코너, 고기 코너, 채소 코너를 지나면서 다양한 냄새를 경험하세요. 5월 1회 셀프 체크. 한 달에 한 번은 후각자가 검사를 해보세요. 집에 있는 커피, 식초, 비누, 향수, 레몬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눈을 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작위로 하나씩 코에 가까이 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슨 냄새인지 맞춰보세요. 5개 중 4개에서 5개를 맞추면 정상입니다. 3개 이하라면 후각이 떨어진 것이므로 더 열심히 후각 훈련을 하시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매달 체크하면서 점점 좋아지는지 확인하세요. 이 루틴을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냄새가 안 난다. 하루아침에 라면 냄새, 커피향, 된장찌개 냄새가 전혀 안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감기나 독감을 앓은 직후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후각장애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냄새가 점점 약해진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이 냄새가 강했는데 요즘은 약하네 하는 느낌이 든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런 서서히 진행되는 후각 저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냄새를 다르게 느낀다. 장미향이 쓰레기 냄새처럼 느껴지거나 커피향이 역겨운 냄새로 느껴진다면 이건 착후각이라고 합니다. 후각신경의 이상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없는 냄새를 느낀다. 아무도 안 느끼는데 나만 계속 어떤 냄새를 맡는다면 이건 환후각이라고 합니다. 뇌의 측두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 맛이 없어졌다. 후각과 미각은 연결돼 있어서 후각이 떨어지면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간이 싱겁게 느껴진다고 하신다면 후각을 체크해 보세요. 여섯 번째, 코막힘 없이 냄새가 안 난다. 코는 잘 통하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면 이건 감각신경성 후각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지적한다. 냄새 안 나세요? 음식 탔는데 모르셨어요? 같은 말을 들으신다면 즉시 체크하세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후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 후각 저하와 함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거나 길을 헷갈리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1년, 2년 방치하다가 오신 분들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후각 신경도 재생 능력에 한계가 있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뇌의 후각 처리 부위도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좋아지셨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74세 여자분이셨는데 감기 후 3주째 냄새가 안 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딸분이 인터넷에서 후각장애에 대해 찾아보시고는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후각 기능이 정상의 2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빨리 오셔서 약물 치료와 후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후각 훈련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째부터 희미하게 식초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뻐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점점 좋아지셔서 6개월 만에 정상의 80% 정도까지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 밥 해주시는 게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후각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감각이고
뇌 건강의 지표이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음식의 즐거움,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가족과의 추억들이 모두 냄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주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봄날의 꽃향기, 가을 낙엽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소중한 감각을 잃는다는 건 삶의 색깔 중 하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후각이 조금 떨어질 순 있어도 완전히 못 맡게 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답입니다.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각장애 발생 후 1개월 이내 치료 시작하면 약 70%에서 80%가 호전됩니다. 3개월 이내라면 약 50에서 60%, 6개월 이내라면 약 30에서 40%, 1년이 넘으면 회복률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숫자들이 왜 빨리 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냄새가 잘 안 난다, 음식 맛이 없다고 하신다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본인의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음식에 계속 소금을 더 넣으신다거나 음식이 탔는데 모르신다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신다면 후각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후각장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후각 훈련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커피, 레몬, 비누, 향신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2번, 각각 10에서 15초씩만 집중해서 맡으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후각신경은 재생됩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회복됩니다. 제가 본 가장 극적인 케이스는 67세 남자분이 1년간 전혀 냄새를 못 맡으셨는데 8개월간의 꾸준한 후각 훈련 끝에 60% 정도까지 회복하신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분의 끈기와 노력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집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삶을 느끼는 겁니다. 봄날의 꽃향기, 손자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 갓 빨래한 이불 냄새, 비온 후 흙내음, 이런 일상의 냄새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후각을 잃고 나서야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냄새들이 그립습니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아는 것보다 미리 지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각, 지금부터 지키세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냄새에 집중하세요. 후각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같은 의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각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우울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각을 잃으면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설령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삶을 즐기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의 식감, 온도, 색깔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후각으로 오래오래 삶의 향기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후각장애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음식 냄새를 천천히 맡아보세요. 그 향이 느껴지신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감각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후각을 응원합니다.